2021년 4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을 뽑는 데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해드렸지만 그때는 결과 발표가 나고 난 직후에 이제 취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면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검찰총장 후보군 그 4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얘기한 거와 퇴근길에 얘기한 것이 다르다. 왜 다를까? 이런 부분.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으면 즉시 제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들이 적정한 시간 내에 좋은 토론을 거쳐서 좋은 후보를 추천하실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출근길에, 이게 오전 10시 정도부터 열렸으니까 출근길에는 이제 그 전이죠. 전에는 내가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뭐 입장이 좀 난처해지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결정이 된 상태죠. 5월 10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 근데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빨리 열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총장 후보 추천하는 게 애매해질 수가 있고 정치적 부담이 보다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즉시 제청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 뭐 한 2시 조금 안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퇴근길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청권자로서 맡은 바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 추천의 결과를 존중한다.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여기에 이제 이게 질문이 뭐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했느냐 이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달긴 그렇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아주 활발히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박범계 장관이 왜 즉시에서 심사숙고로 바뀌었을까? 이 부분이요,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뒀는데 플랜 B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추천위원이 9명입니다. 근데 이 9명을 다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밖으로 새나가죠. 사전에 뭐 짰다, 뭐 쇼다, 뭐 이런 그 얘기가 흘러나갈 테니까 아마 그 중에 제가 보건대는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을 대리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장관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도한테는 대략 귀뜸을 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검찰국장이 장관의 의중을 얘기하고, 장관의 의중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의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법무부 박상기 위원장이 그걸 이제 좀 백업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고 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태클을 거니까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고, 내지는 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처음부터 이성윤이라는 그 사람을 단 한 사람 콕 찍어서 그냥 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플랜 A와 플랜 B 정도를 설명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플랜 A는 이성윤이고 플랜 B는 또 누구누구가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의 반론, 나 거기 관여한 거 없다,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그 추천위원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지는 않는 모양이네. 이래서 좀 부담을 덜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처음에 원래 14명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본인이 나중에 그 동의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동의를 철회했다고 하니까 철회했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13명에 대해서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토론을 거쳐서 각자 선호하는 4명 이거를 적어냈다는 거죠. 적어내서 그 중에 2명을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명씩 적어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걸 투표했다고 볼 수 있는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4명씩 적어냈으니까. 그래서 적어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받은 사람, 이 사람, 2사람 상위부터 결정을 했는데 그게 1위를 조남관 현재 대검차장이 했다는 거죠. 조남관 대검차장은 잘 아시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망한 이후에 뭐 봉화마을까지 참배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편을 든 것 같은 그런 그 행동을 했죠. 뭐 징계를 할 때 장관님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아마 거기에서 눈밖에 났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남관 차장이 1위를 했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 4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2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하다가 이제 나머지 11명 아닙니까? 이 11명에 대해서도 또 각자 2명씩 적어냈다. 이렇게 되죠. 적어내서 그 중에 또 상위 2명 이렇게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거기 어디에도 1차 투표 때도 2명 안에 못 들었고 2차 투표 때도 못 들었고 상당히 큰 표 차이로 탈락했다.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상기 위원장하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 2사람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후보를 좀 추가하자. 그 이성윤 지검장의 근무평가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밀은 거죠. 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4명 뽑은 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4명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 이성윤 지검장을 반대했느냐 이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자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성윤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 회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도 이 모두 발언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비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그 뽑힌 4명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런데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숙고 즉시라고 했다가 심사숙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플랜 B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호수 전 차관의 경우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보좌를 했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것들 하마평 있을 때 단골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묵살했죠. 그러는 바람에 감사위원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계속해서 김호수 전 차관을 무언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다. 이런 것만 봐도 김호수 전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호수 전 차관은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버금가는 정도의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해서 방탄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다수의 견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 유력하고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 그런데 심사숙고 얘기를 자꾸 박범계 장관이 하는 이유는 플랜 B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즉시해서 지금 심사숙고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뭐 오늘 한 명을 제청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뭐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은 어차피 탈락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차피 5월 10일 날 열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 뭐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서둘러서 무언가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 뒤늦게 그런 거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김호수 전 차관은 연수원 20기입니다. 이성윤은 23기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20기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사실 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기니까 그러면 뭐 내 후배가 됐다 그래서 사표를 내야 할 사람 없죠. 지금 현재 검찰 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것도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검찰총장 방탄총장이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방탄지검장 이렇게 해서 이중 철벽을 쌓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남았는데 이 1년 동안에 그 온갖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내지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뭐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검찰총장 방탄, 그 다음에 방탄 서울중앙지검장 그대로 유임시키자 하는 의견들이 여권 내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차장으로 해서 대검에서 확실하게 전국검찰을 장악하자. 방탄총장의 방탄차장 이렇게까지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는 뭐 저희가 예상하는 것도 뭐 그 자주 틀립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만약에 5월 10일 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이 나오면 기소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오명을 또 한번 쓰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인사를 새로운 총장 체제 아래서 총장 체제 아래라는 게 뭐 한 5월 말 6월 초는 돼야 청문회 거쳐서 이제 총장으로 정식 취임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인사를 총장 취임과 더불어서 인사를 되게 하니까 그러면 6월이나 뭐 7월쯤에 첫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